네, 여당의 구세주 바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인데요. 자, 희망도 1위고 그러나 실망도 1위입니다. 과연 어떤 숫자가 나오길래 그랬을까요? 오늘 안철수 의원의 연설 듣기 위해서 총리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권한대행에게 또 같은 질문 물었습니다. 답이 어땠을까요? 보겠습니다. 지지율이 16% 넘었는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지지율이 굉장히 기자 한 분이 집요하게 질문을 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저렇게 가까이 접근이 되는 나라는 또 우리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게 뭐 어떻게 보면 사실 경호가 굉장히 상당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황교안 대행이 어느 정도 허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는 뭐 저 길이 막혀 있다라는 발언 하나 가지고 또 다양한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마치 네, 본인이 공직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을 비유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 그런 거를 항상 마음에 품고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그만큼 황교안 대행이 지금 보수 진영도 그렇고 이제 다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 주목을 받고 있다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황교안 대행 10%대에 처음 올라섰거든요. 근데 출마 선언을 만약에 하면 또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일단, 봤을 때는 나서게 되면 네. 생각보다 그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쨌든 권한대행 자리를 네. 물론 시점도 중요하겠죠. 시점이 만약에 서두를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나서게 됐을 경우에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또 바뀌어야 돼요. 그 이유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국가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 그거를 자신의 어떻게 보면 대선 출마를 위해서 한 번 더 위기 상황에 또 빠뜨린다는 그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권한대행이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야권에서도 지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에서의 문제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고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크게 나서는 순간 약점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일단 뭐 누구나 출마할 그 권한은 있습니다. 권리는 있습니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이런 것 때문에 글쎄 어쨌건 부정적 평가도 역시 큰다는 것. 이것은 이제 대통령하고 등치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황교안 지금 그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에서 사실상 그 박근혜 정부의 2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요직을 계속 맡아왔기 때문에 네. 정말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아주 보수층에서 지금 지지율을 좀 이렇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좀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부정평가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다는 좀 평가를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특검이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로 공문 보냈는데 답을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특검 청와대에서 거부한 게 형사소송상 그걸 관리하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네. 경호실장과 비서실장 명의로만 지금 거부하는 불승인 사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검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청와대 전체에 대해서 압수수색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 중이니까 집행 정지 중이니까 권한 대행인 황교안 총리 아니냐라고 네. 질의서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저도 봤었을 때 사실은 이게 법조인이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네. 정도의 법 해석은 명확하게 답을 줘야 될 것이다. 다만 본인이 처해 있는 어떤 정치적 입지 때문에 좀 갈등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게는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가타부타 얘기를 해줘야 그 다음 어떤 수를 결정할 수가 있을 텐데 밀어버리는 바람에 상당히 답답한 상황에 놓인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대통령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허용하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답을 안 하는 쪽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선택 소개해드렸고요. 하지만 여권에서는 글쎄 두 후보, 특히 이제 바른정당의 두 후보가 먼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앞서간다고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 장면 소개합니다. 새누리당이든 바른정당이든 후보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와 이렇게 승부를 겨루는 게 맞다. 그거는 보수 지지자들의 바람일 거고. 지금 보수끼리 뭉쳐서 진보와 겨루자. 이것은 스스로 이번 선거를 지자하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이 주장을 거둬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 선수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이 변함없으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해당한 게 없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장을 저는 접으라는 게 당에 이롭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해당 행위라고까지 말했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바른정당의 창당 과정을 생각해야 될 텐데요. 그 네. 박근혜 패권주의, 친박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와서 당을 새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새누리당 그 보수 후보를 연합을 할 경우에는 결국 그 창당했던 그 명분마저 모두 잃는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해당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결국에는 진보 진영에 맞서기 위해서 보수 전체가 나중엔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글쎄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 그 유권자의 판단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 보니까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거든요. 고향인데 아직 6%대에 머물고 있는 게 눈에 띄네요.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더더욱이 지역구가 대구거든요. 네. 본인의 기반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저렇게 뭐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안희정 충남지사보다 더 낮고 황교안 권한대행보다 낮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승민 의원이 보수층에서 우리 네.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다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그거를 이렇게 증명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렇죠? 자, 2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양지열 변호사님. 나는 왜 정치를 하는지 오늘도 아침 생각했습니다. 라면서 명연설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보수층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었나 보군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갑자기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게 생각나는데 저렇게 네. 말씀을 해버리면 우리는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야권에서. 네. 그 얘기는 야권의 지지층이 오히려 더 그거에 열광하고 환호했던 그런 얘기도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상황이,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거를 불러온 건 아닌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지경이 이르다 보니까 네. 전통적으로 지지층이었던 TK 지역에서는 마치 그 원망까지도 유승민 의원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네. 형국은 아닌가. 마치 지금 꼭 배신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몰락하게 된 이유가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원망까지도 유승민 의원에게 쏠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찬욱 기자. 네. 근데 문재인 대표가 TK에서 20%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가장 앞섰단 말이죠. 네네. 유승민 의원 캠프에서 좀 긴장을 하겠네. 뭘 바꿔야 될까? 그런 답을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네, 아직 지금 답을 찾고 있을 겁니다. 사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현재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이 배신자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물론 새누리당 그 지지자들의 하나는 얘기지만 그 신년 인사회 같은 거 이제 TK 지역 의원들이 가면 이제 뭐 대선 때 누구 뽑을 거냐, 뭐 1번 황교안, 2번 문재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승민 의원을 얘기하는 순간 아 거기는 빼라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아직 그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수 좀 더 이렇게 정책을 더 많이 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통틀어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빼면 유승민 의원이 가장 지지율을 많이 받는 후보라는 점. 오늘 아침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3.5% 얻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